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된다면요, 예기치 않게 어떤 요건에 부합된다면 추가적으로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3대 크레딧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도 좀 알아보죠. 크레딧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된다면 3대 크레딧 혜택이 있는데 바로 가입 기간을 늘려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3대 크레딧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산을 많이 한다면 출산 크레딧을 제공하고요. 실업인 상태에서는요, 국민연금 지원을 좀 해줍니다. 실업 크레딧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군복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산 크레딧이 되겠습니다. 출산을 많이 한 사람에 대해서 가입 기한을 늘려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추가로 가입 기한을 늘려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출산을 예전에 했다면 의미가 없고요. 2008년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한 경우부터 인정해 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자와 친양자, 입양된 자녀도 포함시킨다는 것을 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이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그리고요, 셋째 자녀 1명당 18개월을 주기 때문에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한을 추가해 주는데요.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요, 국가에서 일부 부담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기금에서 일부 부담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표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1월 1일 이후 얻은 자녀 수를 가지고서 평가하는데요. 그동안 한 명도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한 명을 낳으면은 없습니다. 지원 개월 수가. 하지만 두 명부터는 12개월, 세 명은 30개월, 4인은 48개월, 5인이면은요, 5인 이상이면 50개월을 추가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2007년도까지는 애가 없었는데 5명까지 2008년도부터 애를 낳았다면은 50개월을 추가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전에는 애가 한 명이었어요. 그랬을 때는 2008년도 1월 1일부터 애를 한 명 낳으면 그때부터 지원이 되거든요. 바로 12개월을 지원해 준다는 것 되겠습니다. 그래서 4명을 낳았다 그러면 50개월까지 추가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아이가 2명이었습니다. 이랬을 때는 2008년도에 한 명을 낳았다. 그러면요, 바로 18개월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고, 3인 이상일 때는 50개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12월까지 아이가 3명이다.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똑같이, 위랑 똑같이 되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2008년도 이전,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아이를 5명을 낳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008년도 1월 1일 이후 아이를 낳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고에서 30%를 지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산이죠. 국민의 세금이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기금에서 무려 70%를 지원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국민연금 기금 그동안 건전화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건전화를 해치는 아주 나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이렇게 지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때 지원하는 금액은요, 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데 보험료를 그러면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바로 A값 전액을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2024년도 적용 298만 9,237원, 약 3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 100% 인정하니까 300만 원에 대한 그 보수월액에 대한 9% 얼마입니까? 대충 39, 27, 27만 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7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출산 크레딧의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기금으로 지원하면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그 기금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금 고갈을 운운하는데 절대로 이걸 지원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2083년도까지 총 199조 원이 소요된다는 추계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요, 국민연금 재정 그 건전화에 최대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요, 어떻습니까?
저출산 정책 예산으로 380조 이상을 썼지만 아무런 의미 없는 결과, 오히려 거꾸로 가는 세계 최저 합계 출산율을 자랑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절대로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정책을 남발해서 특히 국민연금까지 부실화되는 것을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실업 크레딧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 8월 1일 이후 시행된 것으로서요. 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서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실업 크레딧은요, 2016년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지원 제한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은 사람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하지 않고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1월 기준인데요. 재산 기준은 재산세 합계 과세표준 합의 6억 원 초과 또는요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종합소득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은 제외한 종합소득이 1,680만 원을 초과한다면 이 둘 중에 하나 초과한다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료는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의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급여가 140만 원입니다. 3개월 평균이. 그랬을 때 그 금액의 절반인 70만 원, 이것도 한도에 딱 걸리죠. 70만 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니까요. 국민연금 보험료율 9% 하면 79, 63, 6만 3천 원을 내야 되거든요. 이 중에서 가입자는 25%, 15,750원을 내고요. 그 다음에 75%, 47,250원은 지원을 받아서 1개월간의 가입 기간이 추가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고용보험 기금에서 25% 지원하고 일반 회계 이것도 세금이죠. 25%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기금에서 25%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굉장히 국민연금 기금 재정 안정화에 또 마이너스 요인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다는 것이죠. 국민연금 기금으로 지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연금 기금 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고용보험 기금 또는 국가에서 지원하든가 아니면 지원하지 말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산 크레딧하고 동일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군복무 크레딧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1월 1일 이후 군에 입대해서 군복무를 한 사람에 대해서 6개월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요, 국민연금 기금에서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국가 예산으로 국가 비용, 국고조, 세금,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까지 군복무한 사람은요, 절대로 어떻습니까? 지원 혜택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군복무 한 사람이 직업 군인이 되거나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된다면 추가적으로 크레딧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군복무 크레딧 인정 대상 군복무자가 있는데요. 당연히 현역병은 지원이 되겠죠. 6개월 동안. 전환 복무자도 있습니다. 의무경찰 등도 마찬가지고요. 상근 예비역이라고 해서 예전에 보충역 방이라고 하죠. 대대에 근무하거나 PX나 이런 데죠. 그다음에 예비군 동사무소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도 가능하고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요. 보충역 비슷하지만 사회복무요원도 마찬가지고요. 지원됩니다. 국제협력 봉사요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원액은요. 국고에서 100% 지원하고 요것은 특이하게 국민연금 기금에서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으로 볼 때는 좋은 제도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6개월밖에 인정하지 않고요. 보험료 지원액도 A값의 2분의 1만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 298만 9,237원에 50%다 보니까 100%는 출산 크레딧은 100%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 대충 잡고 9%면 27만 원으로 납입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이것은 27만 원이 아니라 13만 5천 원밖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출산 크레딧은 50개월까지 최대한 지원하면서 이것은 6개월만 지원하고 50%밖에 지원하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 제가 볼 때 이 군 복무 크레딧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100%를 A값으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0%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100% 환산했을 때 3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출산은 최대 50개월 아닙니까? 그렇다면 출산 대비해서 무려 17배나 적게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출산과 어떻습니까? 군복무를 동일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대가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크레딧에 소요되는 2083년도 예산이 총 47조 원 정도가 된다고는 보지만요. 이 금액은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인한테는요. 이 정도 지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군복무 기간 동안에 그 임의 가입을 할 수 있거든요. 최대 보험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납부하더라도 추가 크레딧은 추가로 인정하니까 자신 있게 마음 놓고 그 월급도 받다 보니까 군복무 기간 동안에 임의 가입을 반드시 하십시오. 그래서 추가로 어떻습니까? 2배로 가입 기간을 더 늘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군복무 기간 동안에 추납을 했더라도 마찬가지로 추가 크레딧은 또 인정되니까 추납도 반드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으로는요, 6개월이 아니라 군복무 전체 기간, 현역 복무 전체 기간으로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반가운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을 추가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지만 만시지탄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원하더라도 A값의 100%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50%를 인정한다면요. 육군은 겨우 9개월, 해군은 10개월, 공군은 10.5개월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로 인정해 줘야만 되겠습니다. 정책의 효율성이라는 건 그런 것이죠. 국가와 민족과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군인에 대한 혜택이 이 정도밖에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쓸데없이 뿌린 저출산 그 예산이요, 380조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뿌렸어도 전 세계 합계 출산율은 꼴등을 하고 있습니다. 0.5명, 6명, 7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원을 안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떨어지니까 이것은 정책의 효율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다 쓸데없이 밑빠진 덕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목숨을 걸고 복무한 군인들의 혜택을 좀 더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하사관, 준사관 아니면은 뭐 그 장교들은요 이런 혜택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인연금을 받아서 그런데요 군인연금에 대한 혜택도 굉장히 좀 많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군인에 대한 존경심을 굉장히 그 존경을 무지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뭐 식사를 하거나 같은 식당에서 아니면 술을 마시거나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그 사람들의 비용을 지불하고 떠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기내에서 군인들을 소개하고 박수를 받게 해주고 존경의 표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합계 출산율 대비해서 출산율 대비해서 50개월 대비해서 100% 환산했을 때 3개월밖에 안 되는 아주 초라한 지원만 해주고 그 다음에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지키는 의무를 다해주는 사람한테 어떻습니까? 군발이라고 폄하하고 놀리다 보니까요. 반드시 이런 부분은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